젊은 부자님들 안녕하세요. 모든 재테크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재테크 슈퍼거미 법학자 훈이입니다. 오늘도 중요한 재테크 정보만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2021년이 월화수목 4거래일만 남았네요. 2021년 모두 고생하셨고요. 2022년에도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 12월 27일 월요일 새벽 6시 36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먼저 부탁드릴게요. 금요일 픽 종목 결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금요일 새벽 방송 제목이 반도체, 로봇, 토스뱅크 관련된 주들, 눌림목 종목들을 주목하자였는데 모두 급등을 했죠. 그래서 반도체 종목 중에서는 제가 목요일에 종가 매수했다는 동진세미캠이 또 급등을 했고, 로봇 관련된 주 장초에는 약했지만 결국엔 오후에 약 11%까지 상승하는, 제가 로봇은 보유하고 있다고도 말씀드렸었죠. 토스뱅크 관련된 주도 이월드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서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 대부분 다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월드 같은 경우는 20.54%, 장중에 한 22%까지 상승을 했었는데 제가 그 새벽 방송에 여기서 말씀드렸었죠. 내일도 오늘 이렇게 눌림목으로 눌려줬기 때문에 좀 내일 급등 흐름이 장초에는 이따가 당연히 급락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장초에 급등한 후에 약 4%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나머지도 뭐 전장 부품 쪽도 제가 상승할 것이라고 말씀드렸었고, 그다음에 뭐 로봇 관련된 주들 다 여전히 좋은 흐름이라고 말씀드렸었고요. 그다음에 부분 MC넥스라든지 동진세미캠 같은 종목들도 모두 다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보유하신 분들이 있었으면은 좋은 흐름이, 좋은 결과가 있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오늘도 좋은 모습으로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는, 그래서 제가 12월 재테크 강의 때는 이번 달에는 로봇주만 봐도 된다, 로봇주만 보자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모두 시외가 좋게 마무리됐기 때문에 오늘도 장초부터 급등하는 모습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로보로보 같은 경우는 제가 목요일에 종가로 매수했다고도 말씀드렸었고요. 장초에 이렇게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매도를 했고, 매도하고 로보티즈를 다시 종가 매수하는, 그래서 이제 월요일에 로보티즈도 장초에 급등으로 시작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동진세미캠 말씀드렸던 대로 한 5%대 상승을 했고, 나노신소재처럼 최근에 조정을 받았지만 2차전지가 최근에 조정을 또 받았잖아요, 한 달간. 하지만 정배열 추세로 전환되는 것들을 좀 주목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좋은 흐름으로 5%대 상승을 했고요. 큐브 엔터테인먼트, 제가 여전히 엔터테인먼트 쪽에서 원픽으로 항상 뽑는 종목이죠. 이렇게 한번 장초에는 흐름이 약했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8%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좋은 종목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현대글로비스, 현대위아, 현대오토에버, 현대오토에버나 현대글로비스, 삼성전기 같은 자율주행 관련된 주들도 좋고, 현대위아 같은 전장부품도 괜찮다고 말씀드렸었죠. 현대위아가 최근에 좀 못 갔었는데 오늘 제가 이제 그 장중에 주식토론방 공유했었던 것처럼 그래서 한 2%대 제가 공유를 했었죠. 그랬는데 이렇게 좋은 흐름으로 한 8%대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번 달 매달 이제 단타 계좌에 이렇게 2천만 원 시드를 리셋하고 시작을 하는데, 어쨌든 3달 연속으로 지금 두 계좌 합쳐서 2천만 원이 넘었으니까 이번 달에도 100% 수익률 달성하고 3달 연속 어쨌든 기록을 했고요. 어쨌든 2022년에도 뭐 좋은 종목 중심으로 같이 공부해서 다들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빠르게 살펴보면은 확진자 수는 다행히도 조금 줄었죠. 줄어서 이제 5,419명. 오미크론 확진자가 변수긴 한데 사실 유럽이나 미국과 같은 경우는 여전히 급등을 하고 있고요. 오늘 이제 경공치료제 화이자와 머크사의 치료제가 긴급 승인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어쨌든 전차적으로는 확진자 수가 줄겠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오미크론 확진자가 별로 안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또 다른 곳 같은 경우는 사실 유럽이나 이런 곳들, 또 아프리카도 그렇고요. 정점을 찍고 오히려 내려가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최고점을 찍고서 오히려 반토막 정도로 지금 내려가는 모습인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열 명밖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경계를 해야 된다. 특히나 이제 크리스마스 연휴라든지 뭐 최근에 사람들이 많이 밀집한 그런 뭐 행사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하여튼 이번 주의 흐름, 목요일, 금요일 흐름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 라이브로도 현재 4,033명으로 전주 대비해서는 약 1,000명 정도 줄은 모습이라 그나마 다행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어쨌든 금요일 장은 보시는 것처럼 횡보로 마무리가 됐는데 그래도 어쨌든 3,012, 3,000선을 넘어섰고 코스닥도 1,000선을 돌파하면서 그래도 안정적으로 3,000과 1,000을 지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는 24일 휴장했기 때문에 뭐 현재 무난한 모습으로 좀 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목요일 기준으로 한다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한 1.04% 상승한 좋은 흐름이었기 때문에 뭐 반도체는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눌릴 때마다 모아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그리고 당연히 웬만큼 수익이 나면은 어느 정도 매도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유럽 증시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마무리가 횡보로 적당히 마무리가 됐고, 그래서 이제 국채 금리도 그렇고 환율도 그렇고 무난한 모습입니다. 대외적인 환경은 미국 증시가 휴장을 했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 같고, 결국엔 국내적인 이슈들에 따라서 좀 움직일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단 공포지수도 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 3.6% 하락한 모습이고요. 뭐 유가도 좀 안정세고 전체적으로는 괜찮다고 볼 수 있고요. 가상화폐 관련된 주도 특이 사항은 없고 여전히 이제 횡보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주요 뉴스 빠르게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은 9시 뉴스 기준으로 보면 뭐 윤석열 씨 그 후보자 아내가 이제 뭐 이렇게 사과를 한 부분도 있었고, 뭐 이재명 씨 관련된 정책들도 좀 나오고 했는데, 일단 오늘의 가장 메인 뉴스는 당연히 코로나19 먹는 치료제가 긴급 승인 날 것 같다는 거고, 당연히 그 관련된 주들이 장초에는 급등을 하겠죠. 다만 당연히 재료 소멸이기 때문에 오히려 장초에 급등 후에는 바로 이제 급락할 가능성이 높아서 하여튼 매수에 단타에 좀 능하지 않은 분들은 좀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관련된 주로는 뭐 KPS 생명과학 같은 곳들이 있겠죠. 그다음에 뭐 동남아 그 최근에 오미크론 관련돼서 이제 동남아가 다시 여행이 자가격리 면제였다가 이제 그런 것들 다시 해제가 되면서 이제 어쨌든 여행주에게는 또 악재긴 한데, 그래도 최근에 여행주들이 견고하게 상승세를 유지하는 거 보면은 사실 이런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오미크론 그리고 또 이제 나아가서는 코로나가 종식될 거기 때문에 크게 빠지진 않고 횡보는 또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 승인 발표가 나면은 관련된 주들이 좀 급등을 하겠고,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여기도 이제 재료 소멸이기 때문에 장초의 급등 후에는 당연히 하락을 하겠죠. 주의가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저께 방송으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었죠. 3프로TV에 이제 두 대선 후보가 나왔는데, 현재는 어쨌든 공중파 TV에서는 아직은 대선 후보 토론이 일어나지 않고 있고, 최초로 유튜브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토론은 아니었고요. 각각의 후보를 초청을 해서 질문하는 방식으로 좀 이어졌는데, 제가 예상했던 대로 또 오늘 아침 새벽자 동아일보에서 중앙일보구나. 중앙일보에서 관련된 기사가 이렇게 나왔네요. 보시는 것처럼 저도 이제 어쨌든 이재명 씨가 관련된 주식 관련된 그런 콘텐츠에 대해서 이제 좀 정확한 답변, 그다음에 정책에 대해서도 조금 논리적으로 잘 답변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호감형으로 그 댓글들이 좀 많이 형성이 됐다, 여론이 형성됐다라고 말씀드렸었고, 그런 것들이 최근에 그 어쨌든 청년층이 지지층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런 뭐 주식 투자자가 아무래도 20대에서 40대들이 상당히 많은 채널이기 때문에 상당히 반향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월화에는 이재명 씨 관련된 주들이 상당히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 제가 어저께 다 자세하게 설명드렸었죠. 그래서 뭐 키워드들도 코스피 5천, 공매도 유지, 투명성 강화, 작전 새벽 처벌, 금감원 인력 충원, 연기금 비중 확대, 그다음에 산업 구조 개편, 에너지 고속도로, 배달 특급, 기본주택, 금융교육 의무화, 그다음에 부동산보다는 주식시장, 그다음에 가상화폐 시장 인정, 그다음에 공인된 가상자산 발행 등 제가 그 있었던 것들을 다 정리를 해서 키워드들을 하고 이제 관련된 종목들 다 정리해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도 보시면은 이렇게 또 호재가 있죠. 이제 이낙연 씨하고 이제 비대위를 이제 좀 출범식 참석을 한다. 비전위원회라고 하네요. 출범식 참석을 하는 그런 호재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지율에는 조금 뭐 크로스가 일어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던 종목들, 대선주들, 그다음에 정책주, 기본주택 관련된 주들, 가상화폐 관련된 주, CDBC 관련된 주 중심으로 제가 체크했던 종목들 중심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장 끝나고 나왔었던 리포트들 중에서 특별한 건 없었고, 그나마 뭐 반도체 이런 쪽은 뭐 테스 관련된 기업 그 보고서가 좀 나와서 보시면은 이제 목표 주가가 한 36.6% 정도 상향 조정되는 그런 종목이 나와서 뭐 이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특별하게 아직까지는 뭐 관련된 리포트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오늘도 장초에 로봇 관련된 주 급등을 하겠죠. 그래서 뭐 로보라든지 대장주인 로보티즈라든지 그다음에 T로보틱스라든지 뭐 이 정도 종목 중심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반도체에서는 여전히 동진세미캠 뭐 한 30% 정도 이번 달에 올리긴 했는데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있다고 보고 있고, 다만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도 제가 벌써 한 4번 정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미 지금 한 20% 정도 제가 말씀드린 이후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늦게 들어가시는 분들은 당연히 위험성은 커지고 상승분은 적게 가져가는 당연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저는 여전히 이제 추가 상승 여력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PSK 제주반도체도 이날 이렇게 보합으로 눌러줬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있다고 보고 있고, 제주반도체, PSK 모두 지금 5일선 정배열로 5일선 위에 올라가 있는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현대위아, 현대오토에버, 삼성전자, 그러니까 대형주 관심 있는 분들은 삼성전기도 이제 최근에 추세를 좀 변환하고 있는 모습이고, 어쨌든 최근에 너무 저평가되어 있죠. 그리고 실적은 굉장히 좋은데 불구하고, 그래서 어쨌든 전장 부품 쪽에서 또 자율주행 관련된 주기도 하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대오토에버, 삼성전기, LG이노텍 이런 것들 중심으로 한번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터주 오늘 이제 SMCNC가 또 급등을 하겠죠. 아무래도 그 CJENM에서 지금 인수가 막바지로 가고 있기 때문에 금요일날 상한가를 갔고요. 오랜만에 상한가를 갔죠. 제가 한 6월달, 7월달에 상당히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역시나 SMCNC가 또 강한 끼를 보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장초에 최소한 급등을 하고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겠고, 큐브엔터 여전히 뭐 눌릴 때마다 모아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었고요. 이제 증시 분석 빠르게 살펴보면은 상한가 종목들 중에서는 이제 SMCNC, CJENM 인수 재료로 상한가를 갔고요. 나머지 뭐 액토즈 소프트, 이제 그것 때문에 위메이드가 장중에 좀 빠지긴 했는데 그래도 다시 다 전체 다 회복을 했죠. 그래서 뭐 사실 소송 금액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큰 이슈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그다음에 나머지 것들 보면 SM 라이프 디자인은 사실 뭐 이등주긴 하지만 제가 그 예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었지만 SMCNC보다 훨씬 더 흐름이 약한 모습이어서 어쨌든 별로 이제 들어가는 거는 좀 추천드리지 않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 씨 관련된 주 이번 주 월화에는 최소한 흐름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뮤직 스튜디오도 최근에 흐름이 상당히 괜찮죠. 아티스트 컴퍼니 인수 재료로 인해서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남광토공과 같은 경우도 기본주택 관련된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었고요. 그다음에 17일부터 살펴보면 이제 이월드 제가 말씀드렸던 토스뱅크 지분, 여기도 제가 월요일까지는 재료 소멸 될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뭐 장기 재료는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물린 분들이 있으면 빨리 탈출을 해야 되고, 왜냐면 예전에 한 6월 7월에 많이 시세를 주고 다시 지금 하락한 거잖아요. 하락했다가 다시 이제 올라간 거라서 어쨌든 정리가 안 된 분들은 최소한 빨리 반등을 할 때 정리할 것을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FSN도 제가 여전히 뭐 좋게 보고 있는 곳인데, 틱톡 공식 마케팅 대행사 그 선정이라는 또 재료가 발생을 하면서 좋은 상승률 보였고요. 컴투스 홀딩스 여전히 5일선 위에 있고 지금 모든 정배열 그 추세 위에 올라 있다는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눌러줄 때마다 좀 모아가는 모습. 그래서 게임주들이 어느 정도는 조정을 마치고 지금 다시 이제 NFT 강한 종목들 중심으로 개별적 상승세가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이 정도 오늘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거래 금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는 삼성전기, 동진세미캠, 뮤직 스튜디오, 다날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다날도 이제 아직까지는 완전한 정배열은 아니지만 현재 추세가 전환이 되고 있죠. 그리고 20선 위에 올라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래량 상위 종목들 중에 보면은 이월드와 로보로보 정도 오늘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외국인 순매수 종목들 중에서도 이제 동진세미캠, 다날 계속 반복되는 종목들이죠. 여전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거고, 많이 오르긴 했지만 추가 상승 여력이 이런 매수세를 보고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간 순매수에도 삼성전기 들어가 있는 거 체크해 보시고요. 프로그램 순매수에도 여전히 동진세미캠, 다날 들어가 있는 것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은 제가 아침부터 좀 할 일이 많아서 좀 빠르게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쨌든 금요일에 강세 섹터 정리해보면은 대선주들, 특히 이재명 씨 관련된 주 3종목, 그다음에 안철수 씨, 그다음에 뭐 홍준표 씨 관련된 주 1종목씩 이렇게 움직였고, 하지만 이제 뭐 계속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어저께 방송에도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선이 사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11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오미크론과 FOMC 회의, 또 뭐 금리 인상이라는 강한 이런 악재들에 좀 묻힌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쨌든 대선은 대선이고 특히나 2021년 1월이 된다면 당연히 정책주 중심으로 뭐 한두 차례 더 반등이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관심 있는 분들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여전히 제가 모아가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전장 부품 쪽이 금요일에 좀 움직이긴 했고, 현대차 뭐 이런 대형주 같은 경우도 움직이긴 했는데 계속성은 사실은 항상 떨어지는 모습이에요.
뭐 이렇게 뭐 배터리라든지 반도체처럼 뭐 2, 3일 동안 이렇게 연속으로 상승한 게 아니라 또 상승한 만큼 또 하락을 하고 이렇게 뭐 반복이 되는 패턴이어서 오늘까지도 좀 흐름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28일 배당락이 이제 29일이기 때문에 어쨌든 28일까지 매도하는 물량들이 상당히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어서, 그래서 최소한 오늘 정도에는 오후 정도엔 좀 애매한 종목들은 정리하는 게 낫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소형주들은 여기에 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좀 크죠. 그래서 이제 고정 댓글에 제가 주식 토론방, 경제 공부 만들기, 습관 만들기 스터디, 주식 스터디, 경제 스터디, 수익형 블로그 스터디 남겨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네이버 카페 젊은 부자들 관련된 스터디들 진행되고 있으니까 고정 댓글 보시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월요일 시작인데 이제 사거리를 남았으니까 어쨌든 잘 마무리하시고요. 너무 위험성 있게 투자하기보다는 그래도 연말에는 항상 좀 조심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반대로 연초에는 그 상승 기대감 때문에 강한 흐름을 보이는 경향이 기 때문에 한번 2022년도 잘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